안녕하십니까. 집에 관한 품위 있는 정보 김집사TV의 김집사입니다. 오늘은 수색증산 뉴타운의 수색 9구역, 증산 2구역의 현장 진행 과정을 보면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도시정비사업의 목적은 말 그대로 노후화된 지역을 좀 정비해서 개선하는 데 있고, 이와 관련된 거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혹하는 정보에 문의를 많이 주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개발 사업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 차이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구역에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합원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에 토지를 매입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 비용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기약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잘 되기만 하면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토지를 95% 이상 매입하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고, 그리고 이게 성공한 케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많이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도시정비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서울에서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진짜 안습이었던 게, 삼선을 하신 전임 시장님께서 주거환경지구를 살리시겠다고 뭐 벽에다 꽃과 나무도 그려놓고 주말 농장 같은 텃밭도 만들고 그러셨는데, 그거는 사실 그 동네를 2번 죽이는 거거든요. 전국에 수많은 주거환경지구들이 있는데 빨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공이 주도하는 인프라를 새로 깔고 새 집을 만드는 그런 사업으로 좀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데에 불이 나면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가끔 이 2개 사업을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2개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일단 편하게 구분을 하시려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 장이 4구역, 흑석 3구역, 한남 2구역처럼 이제 뭐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노후화 지역에 대한 도시 정비이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반포주공 아파트 재건축, 뭐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이런 것처럼 그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도시 정비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똑같이 헌집을 주고 새 집을 받는 건데, 투자적인 측면에서의 장단점은 차이가 있습니다. 재개발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만, 사업의 진행이 오래 걸리거나 심지어는 정비구역에서 해제가 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수색 9구역과 증산 2구역 2곳 모두 수색증산 뉴타운의 재개발 구역인데, 이 수색 9구역 DMC SK뷰는 조합 추진위가 결성된 2008년 5월 이후 착공에 들어간 2018년 11월까지 10년이 걸렸고, 입주를 시작한 21년 11월까지를 보면 총 13년의 인고의 시간을 기다린 현장입니다. 옆에 있는 증산 2구역 DMC 센트럴 자이도 2008년 8월 추진위가 결성되고 19년 6월에 착공을 들어가기까지 11년이 걸렸고, 공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이지만 입주 예정인 22년 3월까지 보면 거의 14년이 걸린 겁니다. 간단히 그 정비사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이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거나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은 정식적인 조합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 1년 정도가 걸리고,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까지 대략 한 3에서 4년 정도 걸립니다. 사업 시행 인가는 토지 이용 계획부터,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어떤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건축 심의를 받는 과정으로, 이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으면은 이 현장은 이제 한 구분응선은 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어떤 자산과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게 되는 데까지 한 2년이 걸리고, 이 관리처분 인가는 이 과정에서 이제 분양을 어떻게 할지, 전체 사업 진행의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하는지, 내 집의 감정평가 금액이 어떻게 되고 분양가가 얼마가 되고,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내는지 돌려받게 되는지를 산정하게 되는데,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다 보니까 이 관리처분 과정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좀 시점이 되기도 하죠. 이렇게 관리처분까지 끝났으면은 이제 뭐 최종적으로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한 2년 걸리고, 그리고 정식적인 착공이 들어갔을 때 한 3년 정도 후에는 이제 새 아파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빨리 잡아도 10년이 더 걸리는 이 사업이다 보니까 오랜 시간 기다리신 조합원 분들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재건축 사업의 장점은 그나마 재개발 현장에 비해서 사업 진행이 수월하다는 건데요. 근데 뭐 요즘 대치음마 같은 재건축 아파트를 보면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작정하고 태클을 걸면 한도 끝도 없이 걸리는 게 재건축 단지거든요. 추가적인 단점으로는 안전진단 통과 이슈도 있고,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어마어마한 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뭐 수익성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을 수 있고요. 녹물 나오는 아파트에서 몸테크하고 이런 인고의 시간을 보낸 거에 대한 보상을 받기가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낡고 오래된 아파트와 노후된 주택단지들은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어서 규제를 풀고 빨리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요즘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루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루주택 정비 사업은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구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이런 좀 소규모 정비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주 대상으로는 이제 우리 좀 노후 좀 주거 지역에 있는 연립빌라들, 한 4-5동 되는 연립빌라들과 한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나홀로 아파트들이 대상으로 보면 되고, 이런 가로주택 사업은 최근에 건설사들도 많이 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사업의 인허가 과정 자체가 단순해서 사업 속도가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서는 아주 쥐잡듯이 잡으면서도 오히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현장은 적극적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뭐 공사의 규모가 세대수 기준으로 뭐 많아야 200세대고 뭐 적게는 뭐 50세대 미만, 통상적으로 100세대 전후로 가다 보니까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노후화된 단지들을 스피드 있게 정비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아파트 리모델링은 이제 최근에 재건축의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전국적인 유행을 많이 타고 있는데요. 재건축은 준공후 30년이 지나야지만 안전진단을 받고, 그리고 D등급 이하를 받아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한데, 리모델링은 15년만 지나도 되고 수직 증축은 B등급, 그리고 수평 증축은 C등급만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요즘 재건축의 안전진단 통과가 힘들어지면서 리모델링 쪽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바꾸는 단지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좀 별로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요즘 메이저 건설사들도 그렇고 여러 건설사들이 아파트 리모델링 수주 사업에 엄청 적극적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향후에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하기가 어려워져서입니다. 1기 신도시들을 보면은 이제 지어진 지 30년이 되어 가는데, 이 1기 신도시들 아파트들이 엄청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용적률도 거의 220%는 되고요. 이 단지들이 안전진단 통과 받기도 힘들 뿐더러 통과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 상황에서 용적률을 얼마나 더 끌어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임대 비중을 늘리고 공공기부 체납을 해서 이빠이 올려봤자 30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재건축을 했을 때 사업성이 낮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수익은 줄어들게 되고, 요즘 이 리모델링에 치중하는 이유가 자기네들의 어떤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을 만들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임대 조건도 빼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많이 준다고 했는데,
그래봤자 최대 상한선이 30% 수준이고 그리고 이 리모델링 공사 자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력벽은 철거도 안 한 채 공사를 해야 되고 지하 주차장이 없는 단지는 지하에서부터 땅을 파고 올라와서 기존에 있던 골조에 연결을 해야 돼요. 요즘 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너무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수색 9구역 증산 2구역 공사 영상만 보시더라도 아까 초반에 터파기를 할 때 땅을 엄청 깊게 파야 됩니다. 지하 주차장이 3층까지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골조를 남겨두고 그런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어렵다는 것은 당연히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 리모델링 추진 현장들의 공사비를 보면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들 공사비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럴 거면은 뭐 하려고 리모델링을 합니까? 차라리 기다렸다가 정권 바뀌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낫죠. 리모델링 사업을 어설프게 추진했다가 나중에 건설사랑 추가 시공비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사업 나가리 되면 그때는 이제 뭐 막장 게이트가 열리는 거고, 그 이후로 발생되는 시간과 금융적인 매몰 비용은 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금전적인 부분도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안전상의 문제가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리모델링 사업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세대 구조도 예쁘게 안 나옵니다. 기존 이 골조를 가지고 좀 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파트가 좀 뚱뚱해지고 모양새도 좀 안 좋고, 아무튼 뭐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고요.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디 하나 쉬운 현장 없고 쉬운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 수색 9구역 DMC SK뷰와 증산 2구역 DMC 센트럴자이 현장은 아주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성시키신 거고, 입주하기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셨던 이 조합원 분들과 입주 예정자분들, 이제 새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